신문 지면에 실을 사진을 찍기 위해 매일같이 사건 현장을 뛰어다니고 또 생태 현장을 누비는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27년 동안 그의 카메라에 담긴 그때 그 시간, 그 얼굴들.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울림을 주는 안봉주 작가의 사진을 오늘 문화양에서 만나봅니다. 겨울이면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이 무리지어 날아드는 이곳. 원앙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작가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원앙은 보이질 않고 물닭들만 눈일고 있는데요. 생태사진을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하면서 기다림은 일상이 됐습니다. 가림막 안에 자리를 잡은 뒤 저수지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안봉주 작가. 한참을 앉아 기다리다 보면 드디어 원앙이 모습을 드러내고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놓칠세라 연신 촬영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찍은 수많은 사진 가운데 마음에 드는 단 한 장을 골라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날 그가 찍은 사진은 신문 일면에 담겨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매일같이 사진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일 좀 힘들지는 않으세요? 힘들기도 하죠. 근데 또 이제 직업이니까 매일 뭔가를 전해야 된다는 그래서 매일 아침이 기대가 되고 오히려 뭐 일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일이 없을 때 그럴 때가 더 힘들죠.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신문에 사진이 없이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 사진과의 그 만남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셨나요? 처음 그 그림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그 가끔 학교에서 이렇게 그 장래 희망 묻잖아요. 그러면 화가라고 하는 것을 쓰기 시작했죠. 중학교 입학 기념으로 아버지한테 카메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걸 물려주셨는데 그걸 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진을 알게 되고 또 뭐 그때는 카메라가 또 귀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소풍이나 뭐 학교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가지고 나가서 친구들도 찍어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부터 카메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사진 찍기를 즐겨 하던 부친은 여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늘 카메라를 지니고 산 아버지 덕분에 남들보다 일찍 카메라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고등학생 땐 중학교 입학 선물로 받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교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진은 취미일 뿐 그는 화가를 꿈꿨는데요. 아버지의 만류로 공대를 선택하게 됐고 대학 시절 내내 사진 동아리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사진 기자 일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사진 일을 바로 못하고 일반 직장에 좀 다녔어요. 88년에 사진 기자로 처음 발을 디뎌놨죠. 사진과는 무관한 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늘 사진이 그리웠던 그는 1988년 전라일보 창간과 함께
사진 기자로 취재 현장에 나섰습니다.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었던 그때 안봉조 작가는 늘 긴장이 감도는 현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일촉즉발의 현장을 누비다 경찰이 던진 최루탄에 맞아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사건 기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또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뭐 기억이 나는 게 그 기자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연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모래째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모래째 지금 옛길이죠. 지금 이제 새로 길을 냈는데 추석 그 연휴가 거의 끝날 무렵에 모래째에서 버스가 굴러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추석 연휴고 그러니까 저도 쉬고 그래서 집에서 누워 있는데 저희 꼬마가 TV를 보고 앉았다가 자막으로 이제 막 난 사고니까 뭐 그림은 없고 자막으로 모래째 뭐 버스 굴러 뭐 어쩌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앉았다가 쫓아왔어요. 아빠 사고 났으니까 빨리 나가래요. 그래서 속으로 아빠가 기자하니까는 이놈도 기자가 되나 좀 대견한 생각도 갖고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우리 신문사가 제일 먼저 거기를 갔고 그래서 그 생생한 사진들을 많이 찍고 25명이 숨지고 56명이 중경상을 입은 모래째 사고 현장을 그는 누구보다 먼저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이런 그의 생생한 사진을 중앙의 여러 신문사에서 제공받아 모래째 참사 현장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네, 이 사진첩을 보니까요, 정말 많은 얼굴들이 담아 있는데 참 웃는 모습이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절로 웃음이 나는데요. 왜 이렇게 얼굴 사진을 담으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사진 기자가 하는 역할 중에 또 그 큰 부분이 인물이잖아요. 사람 사는 얘기들이 신문에 이제 실리는 거니까 그래서 인물을 찍어야 되는 일들도 많고 그런데 이 웃는 얼굴을 찍게 된 것은 뭐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맨날 뭐 어렵다고 하잖아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 살기가 힘들다. 그런 그 독자들을 위해서 뭔가 할 게 없나를 고민하다가 웃는 이웃을 찍자. 웃는 전북, 웃는 이웃이라고 해서 그것을 매일 월요일 날 아침 신문, 그 주의 첫날인 월요일 아침 신문을 받아보는 독자들이 그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고 좀 마음이 좀 가볍게 해줄 수를 없나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시작이 된 거죠. 내가 돌아다니다가 일주일에 한 명씩을 찍어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1년간 계속했어요. 매일 월요일 실었는데 그 1년 중에 2번을 못 실은 날이 있었어요. 그 해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다 주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그 신문이 보도가 되면서 그 2번 빼고는 1년간 실은 거죠. 네, 이 사진첩에 보니까 또 서거한 또 고 김대중 대통령과 또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도 있네요. 네. 사진 기자가 좋은 점이 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 대통령 뭐 그렇게 쉽게 만나지 못하잖아요. 또 유명인들을 쉽게 만나지도 못하는 거고. 근데 기자들만이 그들 가까이 갈 수 있고 가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 서해안 고속도로 준공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 눈 속에서 그런 모습을 하는 걸 찾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그 대통령 때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 때, 그래서 그 김제 들녘의 그 추수 거기 그 오셔가지고 그 농민들하고 그 막걸리도 드시고 본인 장구도 치고, 본인 장구를 치고 한바탕 놀고 나서 그 장구에다가 지금 사인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사진인데, 그 어떤 분들은 재밌는 게 그 모자를 저렇게 삐뚤게 쓰고 있는, 그래서 조금 좀 껄렁기가 있어 보인다고. 늘 사건 현장을 뛰어다니던 그에게 따라붙은 새로운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생태사진 작가인데요. 신문사마다 비슷한 사진을 매일 싣는 것이러 그는 자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는 생태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순간순간 찍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찍으신 건 언제부터였나요? 처음에 그 야생화를 찍다가 이제 그런 생태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2008년 3월에 전주시에서 전주천에 나타난 수달을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동영상도 조금 알아보기가 힘들고, 하여튼 뭐가 움직이는데 좀 알아보기가 힘들었고, 사진은 없더라. 그렇게 됐는데, 그게 주말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이제 내야 되는데, 수달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수달 사진이 없이 그걸 보도한다는 게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오후에 카메라를 챙겨가지고 전주천으로 나갔죠. 뭐 3월이니까는 추울 때잖아요. 근데 그 전주천에 나가가지고 저도 잘 모르니까 그날 나가면 그날 전 찍어갖고 올 줄 알았죠. 근데 밤새 기다렸는데 오후 5시경에 찍었다고 그래서 5시부터 가가지고 아침 5시까지 있었는데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나가고 또 그 3일째 나가가지고 수달을 봤어요. 새로운 사진을 보여줘야 한다는 열정 하나로 생태사진에 뛰어든 안봉조 작가. 처음에는 전북 산야에 피어난 야생화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다 그의 사진 인생에 큰 변곡점이 생겼는데요. 전주천에 서식하는 수달과의 만남이 그의 사진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너무 어두운 데서 그렇게 찍고 그러니까 화질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신문 뭐 보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내고 그 뒤에 이제 뭐 조금 더 좋은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고 싶어서 전주천을 계속 나다니게 됐죠. 그게 3월에 첫 번째 찍고 4월에 또 나갔죠. 4월에 나가가지고 그때는 한 열흘쯤 있었어요. 열흘 정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10일인가 11일째 되는 날 나타났는데 찍어가지고 오니까 와서 이게 컴퓨터로 확대를 해서 보니까 수달이 짝짓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래서 다시 신문에 이제 보도를 했죠. 이게 여기 수달이 다녀간 게 아니고 여기에 서식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수달이 다시 그 태어나기까지 새끼가 다시 나오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걸릴 거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 6개월 후쯤에는 이제 수달 가족이 전주천에 나타날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해가 바뀌고 1월 한 15, 1월쯤 됐는데 그
그 근처에 사는 후배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형님, 내가 저녁에 산책을 다니는데 수달이 여러 마리 있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반갑기도 한데 한쪽으로는 되게 밉더라고요. 얘가 뭐 나를 또 끌어내는 건가? 나보고 또 고생하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소리를 듣고 제보를 해준 건데 또 해야 되잖아요. 궁금하고. 그 이제 다시 또 챙겨가지고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1월 15일 뭐 인물입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추웠어요. 전주천이 막 거의 다 얼어가지고 그것을 매일 뭐 5시,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5시까지 그러니까 막 발 실었고 그러니까 계속 걸어 다니는 거죠. 왔다 갔다. 어디에 나타날지를 모르잖아요. 그 딱 나타난 자리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열흘 정도 됐을 때 2마리를 찍었어요.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얼음 위로 올라와서 먹고 또 잡으러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2마리가 노는 것을 찍었는데 뭐 2마리만 찍어도 엄청 좋았죠, 기분이. 근데 찍고 와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보도해야지 하는 생각을 보니까 뭔가 하여튼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나올 거라고 내가 했었잖아요. 짝짓기 하는 걸 보고 수달 가족이 언젠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2마리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갔더니 그 3마리가 나와서 노는 걸 잡음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거기까지 끝이 나왔는데 또 그 뒤에 한 2, 3년 지났더니 설 무렵에 누가 연락을 해줘서 수달이 낮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수달은 야행성이거든요. 근데 수달이 낮에 나타났대요.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 그 수달을 뭐 가니까 그 자리에 없잖아요. 또 이제 거기서 기다리기를 하다가 저녁에 해질 무렵에 찍은 사진인데 그때가 설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수달이 3배허로 나왔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신문에 보도를 하게 됐죠. 수달 사진을 계기로 본격적인 생태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멸종 위기 중인 하늘 다람쥐의 모습도 힘들게 담아 독자들에게 전해줬고요. 천연기념물 324호로 지정된 소쩍새의 모습도 신문 지면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생동감 있고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전해준 안봉주 작가. 내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팔색조를 우리 지역에서 발견해 카메라에 담게 됐습니다. 그가 선보인 다양한 생태사진 가운데 알에서 부화한 원앙의 새끼가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생태 사진을 계속 찍고 있다 보니까 그 독자분이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자기 집에 그 원앙이 와서 알을 하나 낳았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 평화동에 그 아파트인데 12층 아파트에 여기 지금 이렇게 그 보이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다 양쪽 그 아파트의 보일러실이에요. 그 보일러실에 그 환기구입니다, 이게. 그 환기구를 막는 이런 그 뚜껑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 집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원앙이 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와서 이제 알을 하나 놔놓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걸 찍어봐야 되겠다. 근데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원앙은 그 이소, 집을 떠나는 이소라고 그냥 하는데 그 이소를 하는 게 다른 새들하고 좀 틀려요. 다른 새들은 태어나서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가 계속 먹여서 자기 힘으로 날아서 집을 떠나는 게 대부분의 새들이에요. 근데 이 원앙은 태어나서
어미한테 한 번도 밥을 얻어먹지 않고 집을 떠나요. 알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바로 집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이를 먹을 수 있는데 가서 자기 입으로 먹고 잡아먹고 사는 거죠. 그걸 떠나는 것을 어떻게 떠날 것이냐 하는 게 제게는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알 16개 난 다음부터 이제 품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알이 하나씩 깨어나는데 저녁 무렵에 깨어났어요. 하나 알이 깨지기 시작하고 둘, 셋 뭐 이렇게 깨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밤에는 떠날 수 없겠구나. 날이 새야지 떠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원앙이 그 이소를 하는 것은 그 물가에서도 그 나무 높은 곳에 다가 집을 지어요. 그런 게 다른 것들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데다 짓는 거거든요. 짓고 떠날 때가 되면은 어미가 밑에 내려와서 바닥에서 소리를 내서 부르면은 새끼들이 뛰어내려요, 그냥. 대부분의 물가는 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충격이 완화가 되는데 내가 궁금했던 대로 이 12층에서 그럼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뭐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되면은 어미가 뭐 입으로 물어서 한 마리씩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뛰어내리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죠. 그것이 중요했던 거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어미하고 좀 떠날 때가 되니까 새끼하고 이렇게 나와서 밖을 살피는 거예요. 밖에 위험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참 동안 하더니 어미가 먼저 쫙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바닥에 앉으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자동차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전선 위에 가서 원앙은 그 어미는 앉아 있는데 새끼들은 그때부터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12층에서 그냥 1층으로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 10마리가 깨어났어요. 16개 중 10마리. 1분도 안 돼서 다 그냥 줄줄이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6마리는 이미 어디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차출보도. 4마리만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어미를 보고 이동을 시작을 하는데 이 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평화동 거기에서 물이 그 근방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건데, 그 뭐 아파트가 축대를 싸가지고 좀 높여서 해놓으니까 거기서는 또 뛰어내려가지고 도로로 내려오고 도로를 건너기 시작하고 지금 여기 평화동 그 4차선 도로에 황색선이 지금 그걸 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넘어서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결국은 너무 멀고 물이 멀고 그래서 다 이소 그 이동을 못하고 중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더 좋은 사진, 더 의미 있고 생생한 사진을 담기 위해 피사체 가까이 다가서고 늘 현장 한가운데 서 있는 안봉주 작가. 그가 한결같은 기다림으로 담아온 사진들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기억이자 기록으로 또 값진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지만 항상 사진을 찍고 나면 부족함을 느낀다는 안봉주 작가. 앞으로도 사진 작가로서, 사진 기자로서 그가 사진에 담아낼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신문 지면을 통해 가슴 아픈 현장의 얼굴보다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거운 현장의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그날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